자, 이번에는 제 챕터 2에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제 첫 번째 봐야 될 게 빅데이터가 무엇이냐, 즉 정의와 특징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초창기의 정의는 말대로 아주 큰 데이터를 얘기를 했었어요. 거의 뭐 지금은 뭐 페타바이트다 뭐 이런 수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수십 테라바이트 이상의 큰 데이터인데 거기에 어떤 단어가 붙었냐?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모아서 저장하는 데이터다라는 의미를 붙였어요. 자, 근데 큰 데이터는 그럼 뭐 해야 돼요? 크면 다야? 아니죠. 이 큰 데이터에서 뭘 해야 돼요? 맞아요.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초창기에는 빅데이터가 큰 데이터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용해서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포괄해서 이제는 빅데이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빅데이터에는 이제 특징을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 세 가지를 우리는 3V라고 표현을 해요. 첫 번째 V가 볼륨, 크다라는 거죠. 아까 페타, 엑사, 뭐 제타 이런 단위의 아주 큰 단위의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버라이어티, 이 다양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요 세 가지 유형,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양하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세 번째는 벨로시티, 이 속도를 이야기해요. 이 데이터라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빨리 이제 뭐 실시간으로 생성이 되는 것도 있고 뭐 주기를 가지고 생성이 되는 데이터도 있습니다만 실시간에 가까운 빠른 데이터도 수집할 수 있는 환경이 그걸 따라간다 라는 의미로 속도를 뒷받침한다, 이렇게 해서 벨로시티까지 3V로 정의를 했었어요. 자, 근데 우리 아까 정의도 어떻게 변했었나요? 가치라는 단어가 붙었었죠. 그걸 가치를 분석하는 기술이야 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3V가 어떻게 진화합니까? 네, 4V로 진화를 했습니다. 그 4V의 V는 뭐다? 밸류예요. 그래서 비즈니스에 실현될 궁극적 가치가 중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붙여서 3V에서 4V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자, 3V 선택하세요. 4V를 선택하세요. 그 중에 아닌 거.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니까 3V와 4V를 구분해서 알아놓으시고요. 예전에 조금 더 이제 요 문제가 아주 빈출이거든요. 빈출인데 이렇게 내다보니까 좀 식상했나 봐요. 그래서 확장된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요걸 묻는 것도 출제가 됐어요. 자, 요 의미는 뭐냐면 여러 기관이라든지 기업에서 이 4V의 의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들만의 추가적인 좀 중점을 둬야 될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 조직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부위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거기다 붙일 수 있는 부위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베라시티, 두 번째는 비주얼라이제이션, 밸리디티, 그리고 볼레터리티라고 하는 휘발성까지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3V와 4V를 먼저 구분을 하셔야겠습니다. 저는 빅데이터는 왜 출현됐냐? 왜 출현하게 됐냐? 왜 의미가 만들어졌냐? 맞아요. 자, 데이터는 원래 기존에 또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왜 이렇게 빅데이터가 부각이 됐냐? 그래서 다양한 분야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 자, 데이터는 황금이다라는 거야. 그런 표현들을 뒤에 가면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데이터에는 어마어마한 숨겨진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산업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숨어있는 가치를 발굴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부각시키게 됐고요. 자,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대 데이터를 다루는 여러 기술이라든지 분석 기법이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것들이 필요하게 됐다는 거고, 자, 여러 기술들도 덩달아서 같이 발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인터넷에 연결해가지고 그걸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어떻게 됐다? 빅데이터는 제정이 되게 됐다. 자, 그럼 빅데이터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실은 이것도 기출입니다. 빅데이터 기능 비유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산업혁명의 석탄, 철에 비유됩니다. 1차 산업혁명에서 1, 2차 산업혁명에서 석탄과 철은 뭐였어요? 핵심 원자재였죠. 자, 그래서 데이터가 뭐다? 핵심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21세기 원유. 맞아요. 현재의 세계에는, 현재 시대에는 석탄, 철이 아니라 원유, 석유가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렌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현미경, 그 렌즈는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들여다보고 자세히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만큼 데이터가 디테일하게 뜯어보면은 그 안에 있는 의미가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줄 거다라고 얘기해서 렌즈에 비유하고요. 자, 그리고 플랫폼에 또 비유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 환경들이 있어요. 그걸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양한 서드파티 비즈니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것들을 한데 아우를 수 있는 중간 매개체가 있다면, 그쵸? 활용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데이터는 어디에도 사용할 수 있고 주고받을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네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빅데이터가 만들어내는 변화 네 가지. 자, 이것도 빈출입니다. 이건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변화했냐?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뭐예요? 왼쪽에 있는 거는 과거.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예요? 현재 빅데이터로 하게 된 거. 자, 첫 번째가 사전에서 사후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까 데이터 웨어하우스, 지난 시간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걔는 어느 정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가공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데이터 레이크 시대로 갔어. 어떻게 돼요? 그럼 원본 데이터 그대로 저장해놓고 분석한다라고 했죠. 자, 이게 사전에서 사후 처리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모아놓기만 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어. 조합을 찾을 수 있어. 자, 이런 변화가 하나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 표본에서 전수조사입니다. 예전에는 전체 데이터를 다 분석할 수가 없었었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아주 좋은 표본을 가지고 분석을 했었어요. 자, 근데 이제 빅데이터가 오면서 어떻게 된다? 전수조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진화했다. 자, 세 번째는 질보다 양이에요. 아까 표본조사도 마찬가지로 좋은 질을 가진, 즉 좋은 품질을 가진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표본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질 거잖아요. 자, 근데 이런 과정보다는 그냥 전체 다 모아놓고 그냥 분석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질보다 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인과관계에서 상관관계예요. 자, 인과관계라는 게 뭐냐? 이제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는 거고, 상관관계는 뭐예요? 두 요인이 있다면 이 두 요인에 대해서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거죠. 자, 예전의 분석은 인과관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줬었어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 상관관계가 더 예측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이제 빅데이터가 만들어내는 변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도 반드시 명확하게 정리해 놓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술 요소들을 쭉 볼 건데, 이제 빅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을 한번 교재에 보시면은 이제 수집, 저장, 처리, 분석, 시각화, 이런 단계로 라이프 사이클을 정의할 거예요. 그 단계별로 기술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ETL입니다. 추출하고 전송하고 적재하는 하나의 시스템 환경입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자, 크롤리는 여러분들 네이버라든지 웹사이트 있죠? 거기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돼요? 수집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크롤링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이제 개방형 API라고 해서 오픈 API를 각 기관들이라든지 기업에서 열어주면 그 API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스쿱하고 카프카라는 게 있는데, 스쿱은 빅데이터 에코시스템의 하나의 생태계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정형 데이터, 자, 그것만 기억하세요. 정형 데이터를 HDFS, 하둡 HDFS라는 저장 파일 시스템 저장 수단에 수집하는 기술이다. 자, 카프카도 얘는 이제 메시지 큐 기반의 솔루션인데, 그래서 그걸 우리는 오픈소스 분산 발행 구동 메시징 시스템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요걸 이용해서도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다. 자, 저장 기술입니다. 저장 기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우리 관계형 DBMS 기억나시죠? 자, 그걸 RDBMS라고 하고요. 두 번째, 마지막 세대에 있었던 거, 이게 not only SQL이라고 하는 유형으로 또 이제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요 특징은 뭘까요? 네,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도 저장할 수 있어요. 자, 분산 파일 시스템은 말 그대로 파일을 저장하는 시스템이에요. 자, 근데 특징이 뭐냐? 하나의 데이터 파일을 한 군데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저장을 해놓고 여러 군데 있는 저장 데이터를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읽어가지고 여러 컴퓨팅 환경에서 동시에 처리를 하면은 효율이 좋아질 거잖아요. 그때 쓸 수 있는 저장 수단을 우리는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HDFS, GFS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처리 관리 기술을 볼 건데요. 자, 빅데이터 플랫폼의 디팩토, 그래서 많이 쓰는 기술들을 우리는 이제 하둡 에코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둡의 코어 프로젝트가 이 맵리듀스와 HDFS입니다. HDFS를 방금 앞에 설명을 해드렸고, 자, 맵리듀스는 이거 동시에 처리시키는 놈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역할을 해주는 놈. 그리고 여러 컴퓨팅에서 분산 병렬 처리를 하게 하는 놈이 뭐다? 맵리듀스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코어 프로젝트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자, 분석 시각화 기술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 이제 문서, 여러분들이 SNS에 입력하는 이 텍스트들 있잖아요. 그런 텍스트들에서 숨겨진 의미나 패턴을 분석하는 텍스트 마이닝. 자, 인공지능의 가장 핵심적인 알고리즘을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구분할 수 있죠. 그럼 당연히 분석할 수 있는데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때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뭐가 있습니까? 네, 파이썬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SPSS하고 SAS는 이제 전통적인 통계 분석 툴이다. 당연히 분석할 때 쓰실 수가 있겠죠. 자, 그 파이썬 이전 세대에 언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언어가 뭐냐? R이라는 언어예요. 우리 ADSP에도 최근에 R 관련된 문제들이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가 R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BI 툴이, 아까 우리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툴에 대해서도 이전 시간에 학습을 했었었는데 그 대표적인 상용 솔루션이 이제 태블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태블로 같은 툴들은 데이터들을 쉽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